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 얇은 책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전체 152쪽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신뢰입니다. 일단 현재 다양한 국내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들이 있고요. 저는 창해에서 나온 책을 갖고 있는데 읽기 쉽고 마치 잠언집 같은 느낌도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곁에 두고 의지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제가 셀프 릴라이언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자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자기신뢰는요, 1841년에 에머슨이 출간했던 에세이 제1집 안에 들어있던 산문 작품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인용했던 에머슨의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쵸? 우리는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점이 있다 하는 자기 신뢰의 저자 랄프 waldo 에머슨은요, 19세기 미국의 시인, 산문가, 사상가였고요. 미국 최초의 대중강연가이기도 했습니다. 에머슨이 1803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1882년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에머슨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짚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 담긴 그의 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요. 1783년에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로 접어든 미국은요,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영국하고 비슷하게 사회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륙의 횡단 철도가 건설되고 거대 자본가와 또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죠. 특히 1861년부터 4년 동안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벌였던 내전, 남북전쟁을 겪었죠.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기반이었던 북부가 승리했고 결국 링컨이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에머슨도 링컨처럼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요. 당시와 같은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와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초절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나섰던 겁니다. 그럼 초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내부의 정신적인 자아가 외부의 물질적인 존재보다 우월하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가로 가는 전환기에 에머슨은 각종 사회적인 갈등을 포용하는 열린 정신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이런 새로운 삶의 철학을 제시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요, 에머슨은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모방할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면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자기신뢰라는 책 제목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쵸? 에머슨은요, 기본적으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었고요. 중도를 추구했고 상황과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일이나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극히 충실하게 현재를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자기개발 이론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요,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에머슨을 미국의 아들이라고 칭송했다고 하고요. 에머슨의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며 미국 그 자체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에머슨이 더 익숙해진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 에머슨을 꼽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에머슨의 이 책 자기신뢰가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읽는 애독서로 소개돼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뭐 간디나 니체도 에머슨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숲속 오두막에서 2년 동안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얘기, 이 월든을 쓴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에머슨에게서 도움을 받고 감화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이 바로 에머슨이 사들인 땅에 지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책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일 겁니다. 인생이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 여행이다 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에머슨이 한 말이었습니다. 에머슨은 그렇게 마치 여행과도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행 잘하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매일이 처음 살아보는 날이고 배우 윤여정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이 나이도 처음 살아보는 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로 내일조차 확신할 수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디서 이 삶이 끝날지 모르니까 마지막 도착지가 어딜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도착지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삶을 여정이고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차피 여행의 본질이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당연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머슨도요, 항상 경험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에는 경험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뢰, 낯선 곳, 가보지 않은 길을 여행할 때는 정말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내가 나를 알고 또 믿어주는 강한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예상치 못한 험한 길을 만나도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책 속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몇 군데 여러분께도 좋은 여행을 위한 비상식량을 나눠드리는 마음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맨 앞장은 이런 라틴어로 시작합니다. 네테 쿠아이시베리스 엑스트라. 너를 자기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87쪽,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다. 힘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순간에 소멸한다. 힘은 과거에서부터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순간, 심연을 뛰어넘는 순간,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속에 존재한다. 영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미 얻은 것, 이룬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사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대목이죠.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갇히지 말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누구에게나 지금부터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는데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자만하는 순간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48쪽, 어리석은 일관성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좁은 마음에서 나온 도깨비 같은 것으로 그릇이 작은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다. 일관성과 위대한 영혼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다.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라. 오늘 말하는 것이 어제 말한 것과 모든 면에서 모순된다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는 한 매일 발전할 수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원칙이나 일관성은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바꿨다 또는 행동이 달라졌다고 지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한 번쯤 달리 생각해 볼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의 일관성이라는 프레임만을 고집한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어제의 나와 항상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어제에 비해서 어떤 학습도, 발전도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상황이 달라져도 유연하게 대응할 줄 모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건 변하고요. 우리의 세계관이나 방향성도 새로운 인풋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머슨이 강조한 이 대목을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지난 생각과 행동에 갇혀서 혹시라도 더 이상 좋은 답일 수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목 더 16쪽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 질투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라는 것. 좋든 나쁘든 자기 몫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 자신밖에 모르고 그것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여행이길 바라고요. 혹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란 믿음 잃지 않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와도 여행길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시고요. 웨이투고 파이팅입니다. 또 뵐게요.